자,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행정사법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됐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자, 비송사건 도입 마지막 전 시간은 마지막 도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뭘 봤어요? 비송사건 절차에 대해서 약간은 우리가 봤죠. 자, 그래서 이제 비송사건 절차의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위에서 비송사건의 절차의 특질이 나옵니다. 비송사건의 특질. 자, 비송사건의 특징은 뭐냐? 대표적으로 요 특징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자, 특징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논술 문제로 논하시오 그랬다. 논하시오. 그러면 상당히 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작은 문제는 뭡니까? 10분 안에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큰 문제는 뭐 20분 안에 우리가 뭐다 답안을 구상해 가야 돼요. 그러면 논하시오. 비송사건 절차의 특질에 대해서 논하시오. 참 뭐 논하라고 그런다면 괜찮은데 만약에 비송사건 특질에 대해서 약설하시오. 그러면 참 이게 시간적인 안배가 참 걱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큰 문제, 비송사건 특질에 대해서 논술 문제가 나온다면 논하시오. 그러면 괜찮아요. 우리가 비송사건 특질에 대해서 그러면 이건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꼭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심판 사례 문제가 대표적으로 큰 문제 40점짜리가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래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그기죠. 근데 비송사건 특질에 대해서 논술형 문제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온다면 시간 안배는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약술 문제로 나온다면 10분 안에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흥각을. 그러면 비송사건 특질에 대해서는 두 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해 놔야 돼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자, 논술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모범 답안을 구성해 봐야 되고요. 모범 답안을 구성해 봐야 됩니다. 모범 답안을 구성해보고 모범 답안. 그럼 약술 문제에 대해서도 뭐다 시나리오를 약술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을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비송사건 특질에 대해서는 꼭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연습지에서 어떻게 써놓냐? 바로 우리가 늘 이야기했죠. 자, 절차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첫 번째 이제 절차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바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비송사건 특질에 대해서 만약에 약술이든 논술명이 나온다면 그럼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비송사건과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소송사건의 고찰, 비교 고찰에서 우리가 답안을 구성해가는 게 가장 적절한 답안 구성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절차의 주도권을 누가 주고 있는가? 절차의 주도권. 그러면 절차의 주도권을 누가 주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절차의 주도권에 대해서 주도권을 누가 주는가? 자, 절차의 주도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절차를 개시를 한다. 그래서 개시. 우리 이론 파트에서 배웠죠. 개시라는 것은 뭐예요? 스타트야. 그래서 스타트가 되죠. 개시가 되게 되면 대표적으로 어떤 개시가 돼요? 그러면 스타트가 되고, 자, 심판의 대상과 범위라는 게 있어요. 심판의 대상과 범위 이렇게 있겠죠.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자, 심판의 대상과 범위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거는 두링이라는 거예요. 두링. 영어로 두는다면 두링이 되겠죠. 두링을 뭐라고 그랬어요? 고 하다가 스톱, 고 스톱이라고 그랬어요. 고 스톱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고 스톱의 관계. 자, 그러면 여기 개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스타트가 되고 두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엔딩이 돼. 그래서 절차의 종료라는 요 관계가 종료는 엔딩이 되죠. 자, 이제 1차도 우리가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2차 시험도 해피엔딩하게 끝나려면 나름대로 우리가 적절하게 노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모두 요번 강의 듣는 사람은 뭡니까? 2차 엔딩이 될 겁니다.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학원 교수님들이 참 괜찮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예요? 자, 대표적으로 실무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절차법도 괜찮고요. 나름대로 민법 괜찮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훌륭한 교수님입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다 찍어주는 데에 대해서
찍어주면 그걸 믿어야 돼. 이 믿어야 되는 게 바로 뭡니까? 이거 믿는다, 이게 대표적인 무슨 적이라고 그래? 이게 공신력이라고 그러죠. 서로 믿음이 있어야 돼. 공신력. 여신은 믿을 신자가 되죠. 서로 믿고. 우리 우리 형님 누님들, 우리 수강하신 형님 누님들은 강사를 믿고요. 우리 강사 선생님들은 수강생을 합격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스타트, 그 다음에 심판의 대상인 범위, 두링, 고스톱, 종료는 이제 엔딩이 되겠죠. 그래서 엔딩,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고요. 그러면 첫 번째, 절차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가? 특징을 살펴본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증거 자료를 입증하는가? 누가 자료를 입증하는가? 자, 누가 증거 자료를 입증하는가?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변론주의와 직권 탐지주의로 이제 빠져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성사건의 특질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럼 시간적인 안배가 상당히 우리 시험 보신 형님들한테 시간이 모자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미 약속 문제로 바로 자, 비성사건에 대해서 증거자료, 여기에 대해서 직권탐지주의와 관련돼서 요거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미 출제가 됐어요. 누가 증거자료를 입증하는가? 요게 두 번째 우리가 과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차의 특질이라는 게 있어요. 절차상의 특질. 세 번째는 절차상의 특질이 있어요. 자, 절차상의 특질. 요거는 이제 뭐예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하나 만들었죠. 뭘로 만들었어요? 43S라는 게 많아서 나쁜 생각하지 말고요. 3S. S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자, 시크릿이야. 은밀해야 돼. 시크릿, 은밀해야 돼. 그래서 은밀성을 나타내요. 나중에 비공개주의로 떨어지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다? 스피들리해. 스피들리. 그러면 스피들리 그러면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거는 신속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신속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심플해야 돼. 심플. 간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이해야 된다는 간이.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인이 국가에 대해서 국가가 사건 관계의 형성, 발생, 변경에 대해서 국가가 후견적 입장에서 개입하는 사건이 바로 비성사건 절차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래서 국가가 후견적 입장에서 개입한다면 은밀해야 돼. 그래서 비공개주의라는 거예요. 은밀. 그래서 은밀, 시크릿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해주니까 신속해야 돼. 스피들리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심플해야 돼. 간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성의 특질과 3에서 은밀성, 그 다음에 신속, 간이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 재판의 효력은 어떻게 될 건가? 네 번째 관점에서 재판의 효력과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죠. 재판의 효력과 관련점에서 재판의 효력 이렇게 이제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비성사건 절차의 비성사건의 특질에 대해서 일단 논술 문제와 약술 문제를 미리 모범 답안을 한번 구성해 보고요. 그러면 절차의 주도권은 누가 지고 있고 절차에 누가 증거 자료를 입증하는가? 자, 절차의 특질은 어떻게 될 건가? 그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두면서 우리가 문제 답안을 형성한다면 아주 중요한 답안이 형성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럼 51페이지 지금 교재 펼치고 보셔야 되겠죠. 자, 51페이지. 자, 목차 미르비기 한번 보죠. 자, 비성사건의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 읽어봐요. 자, 처분권주의. 대표적으로 이제 소송. 비성은 직권주의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가 절차의 주도권을 짓는가? 그러면 처분권주의라는 것은 절차의 주도권을 당사자가 지고 있다. 그러면 처분권주의가 돼. 자, 법원이 지고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직권주의가 돼. 그래서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당사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법원이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자, 절차의 주도권을 잡느냐에 대해서 이게 바로 소송이냐 비송이냐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 개시하죠. 절차의 개시. 그러면 심판의 대상과 범위. 자, 두링이라고 그랬죠. 고소톱이라고 그랬어요. 소송, 비송. 절차의 종료, 엔딩. 그러면 소송과 비송의 차이점이 어떤 판정하는가? 자, 변론주의와 관련돼서 소송이냐, 직권탐지주의냐, 누가 증거 자료를 입증하는가? 당사자가 입증 자료를 한다. 당사자 변론주의가 돼요. 법원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직권탐지주의가 돼요.
자, 공개주의와 비공개주의. 절차상의 특질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3S라고 그랬죠. 신속성, 그 다음에 엄밀성, 그 다음에 간이성이 돼. 그래서 공개주의 소송, 비공개주의 비송이 돼. 그럼 판결의 효력과 관련돼서 판결의 기판력. 기판력이라는 것은 뭐냐? 기판력이라는 것은 이미 판결이 난 게 효력이라는 게 기판력이에요. 판결이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바로 대표적인 이걸 기판력이라고 그래요. 그럼 기판력과 관련돼서 기판력이 있다 그러면 소송이고, 자, 기판력이 결례되는 게 비송이게 돼서 소송 비송. 자, 기송력. 소송, 기송력은 딱 구속이 되는 거죠. 기송력은 한마디로 구속력이야. 그럼 판결에마다 판결한 거에 대해서 우리 소송은 구속이 당해, 기속이 당하고, 우리 비송은 그렇게 기속력에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한을 받고 있죠. 엄격한 형식주의, 그 다음에 간이주의, 그래서 간이주의, 기타의 비교, 그래서 비송사건 절차의 특질을 약술하시어 어드바이스와 문제 있죠. 그러니까 이 비송사건 절차의 특질 참 고민이에요. 아마 출제원이 이제 내고는 싶어할 겁니다. 그러면 뭐야? 논술 문제로 내자니 뭐예요? 행정심판법이 울고. 그다음에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뭡니까? 논술 문제로 내자니 막 뭐예요? 행정심판법이 운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약속 문제로 내자니 또 범위가 넓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내기가. 그래서 이제 비송사건 특질에 대해서 논술 문제냐 약속 문제냐 항상 고민하는 측면이 아마 그 측면일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간접적으로 약속 문제에 대해서 비송사건의 특질의 입증이 아니라 요거에 대해서 누가 증거 자료를 입증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약속 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간접적으로.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서 우리 52페이지 이제 하나씩 이제 점검해 나가자고요. 자, 비송사건의 특질, 비송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비교. 그래서 일단은 출발점을 감각을 잡아 놓으라고. 자, 크게 이제 주요 골자 핵심을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송사건의 특질, 그러면 소송과 비송사건에 대해서 거기 박스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박스를 하나 쳐놓고 계속적으로 크게 암기를 해놔야 돼. 그래서 소송사건의 특징들, 핵심 단어들이 뭐냐? 비송사건의 핵심 단어들이 뭐냐? 그걸 한번 잡아봐야 되니까. 그러면 소송사건은 처분권주의다. 대표적으로 변론주의다. 대표적으로 공개주의고 기판력을 인정하고 기속력을 인정하며 엄격한 형식주의다. 자, 비송사건과 관련돼서는 직권주의, 직권탐지주의, 비공개주의가 되고요. 기판력이 결여되고 기속력의 제한, 간이주의라는 그래서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관계를 이렇게 관계에서 머릿속에 핵심 키워드를 좀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부탁해요. 맨날 부탁해요. 그러면 안 해요. 그렇게 이제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치고 들어가자고. 처분권주의, 소송, 직권주의, 비송. 그 옆에다가 이제 대표적으로 절차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절차의 주도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차의 개시, 스타트, 개시를 누가 하느냐? 당사자가 개시하면 소송이요. 법원이 개시하면 바로 직권이야. 아니 비송이에요. 그러면 소송은 당사자의 소유 제기에서 비로소 개시되어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개시되는 경우는 없다. 신청 없으면 재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송 사건에 대해서는 사인이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 동일함이 개시되기도 합니다. 비송 사건은 법원의 공익적 후원자적 입장에서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절차의 주도권을 당사자가 쥐고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송이요. 그럼 당사자가 아닌 법원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그러면 비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판의 대상과 범위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엔딩이 아니라 두링이라고 그랬어요. 두링은 갔다가 멈췄다. 그러면 누가 가다가 멈출 수 있느냐? 그러면 누가 멈추느냐? 가는 거는 누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 멈출 수 있는 것은 누가 스탑을 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게 바로 우리의 두링이 돼요. 두링. 그래서 고스톱이라는 거죠. 그러면 소송의 경우 심판의 대상의 범위는 원고의 의사에 의해서 한정되기 때문에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의 범위 내에서만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 범위가 바로 신청이네요. 자, 비송 사건의 경우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의 사항이 구속되어 심판하지 않아도 된다. 심판 대상 신청에 의해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은 심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심판의 대상과 범위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바로 두링이죠. 누가 가다가 멈출 수 있느냐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에 자 고스톱이 우리말로 뭡니까? 심판의 대상과 범위. 그러면 영어로 한다면 한자로 하자면 두링 이렇게 되겠죠.
절차의 종류 엔딩입니다. 누가 엔딩을 시킬 수 있느냐? 소송은 당사자의 의사에서 어느 때나 종결시킬 수 있어요. 근데 비송은 가태료 사건이나 당사자 의무에 속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청은 치하가 인정되지 않겠죠. 왜 치하가 인정되지 않느냐? 치하라는 것은 당사자를 요했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한번 보죠. 자, 신청을 포기했어. 포기. 자, 신청을 포기한 사람은 누가 포기한 거예요? 바로 이거는 원고가 포기한 거겠죠. 원고. 그래서 원고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사비송과 관련, 소송 사건과 관련돼서는 원고, 피고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원고, 피고의 관계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신청의 포기는 누가 포기한 거다? 원고가. 그렇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일락이라는 게 있어. 신청의 일락. 저게 일락이죠. 일락이라는 것은 여기다 조서를 써주는 게 대표적으로 일락조서가 돼요. 일락조서는 원고가 피고한테 주장했더니 네 팔뚝 굵다. 그러면 네 팔뚝 굵다 이 말은 네 말이 다 맞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원고 입장이 아니라 피고 입장에서는 네 팔뚝 굵다. 그러면 여기는 피고가 포기한 게 일락조서가 돼. 그러면 속된 말로 일락조서는 원고가 피고한테 주장했더니 피고가 네 팔뚝 굵다 이 소리죠. 그게 대표적인 조서를 써줘야 돼. 그게 일락조서가 됩니다. 일락조서.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하해입니다. 하해. 하해라는 것은 우리 착하게 살자 둘이서 그래서 원고와 피고의 관계에서 원고 피고가 하해하는 게 바로 하해 계약서가 되죠. 하해 계약. 그러면 이제 우리 소송과 관련돼서는 누구가 되는 겁니까? 신청의 포기, 신청의 일락, 하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절차의 주도권은 누가 주고 있느냐? 원고 피고가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사자가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신청의 포기라든지 신청의 일락이라든지 하해는 우리 비송사건의 특질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송사건의 특질은 제일 문제는 사건 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에 대해서 국가가 후견적 개입해서 후견적 입장에서 개입하는 사건이 바로 뭐예요? 비송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송사건의 특질은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개념이 애매모호하다는 게 이게 하나의 문제점이 하나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그래서 절차의 종류와 관련돼서 그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놓고 그러면 처분권주의에 대해서 그러면 처분권주의, 직권주의, 절차의 주도권을 누가 지고 있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목차를 잡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크게 이제 목차를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비송 사건의 특질 중에서 절차의 주도권에 대해서 약설하라. 이렇게 뭐 약설 문제가 난다면 이렇게 파트별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파트별로 이렇게 역시 그래서 예상이 벌써 됐던 게 바로 이 누가 증거 자료를 입증하는가.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저 비송 사건의 특질에 대해서 저 처분권주의와 직권주의에 대해서 약설하라 이렇게 나온다면 자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서설을 잡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소송과 비송 사건의 특질에 대해서 절차의 주도권이라고 한번 잡으면 되겠죠. 절차의 주도권. 절차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목자로 이제 뭐예요? 게시가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종료가 들어가겠죠. 게시 그다음에 듀링이 되겠죠. 그래서 심판의 대상과 범위라는 걸 이렇게 이제 의미 대상과 범위 이렇게 한번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종료 소목자를 적어놓고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 뭘로 잡아요? 결어 이렇게 잡아가면 뭐예요? 근사한 또 문제가 뭐예요? 약설 문제 샘플 모범 답안이 형성해 들 수가 있거든. 그러면 절차의 주도권, 게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절차의 종료 이렇게 의미를 잡아주면 아주 아름다운 답안이 형성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처분권주의. 누가 증거 자료를 하는가? 누가 증거 자료를 입증하는가? 자, 당사자가 증거 자료를 입증한다. 변론주의예요. 법원이 직권한다. 직권탐지주의야. 그러면 소송과 관련돼서 누가 증거 자료를 입증하는가? 그래서 입증과 관련돼서 입증. 자, 입증과 관련돼서도 뭡니까? 요번에 민법에서 민법 정식에서 바로 어사표시, 통정허위 표시에서 뭐에 누가 입증하는가 한 지문이 나왔대요. 그래서 입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입증. 그러면 요 입증 때문에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변호사가 되죠. 등기 때문에 밥 벌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법무사입니다. 우리 행정 절차와 관련돼서 우리 절차와 관련해서 누구예요?
행정사라고요? 맞습니다. 행정사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행정사의 역할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나름대로 그런 의미를 본다면 그러면 입증 책임 누구 밥그릇이에요? 바로 변호사 밥그릇이네요. 우리 뭐 작년에 먼저 우리 형님들, 누님들 합격한 거 많이 봤어요. 지금 기간이 많이 남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론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나는 됩니다. 된다는 사고 방식에서 우리가 가야 돼요. 사고는 항상 긍정적으로 가져라.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죠. 합격한 사람의 뭐예요? 공통점은 뭐예요? 일단 시험이라는 것은 누구나 떨려요. 그렇죠? 시험 보는데 안 떨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몇 년을 강의했어요? 올해 벌써 23년 차에 강의하는 게. 늘 강의할 때마다 뭐예요? 설레인 가슴으로 우리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저도 떨린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안 떨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험은 늘 떨리는 거야. 떨리는 거. 떨려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많이 떨리면 안 돼요. 왜 많이 떨리면 안 돼요? 이렇게 떨리니까 뭐 아는 거 다 떨어진다고. 요즘 뭐 라디오도 듣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유행이라며요. 뭐라고 써놨어요? 아재 토크. 아재 토크가 뭐 해주는 말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토크라는 게. 이게 뭐예요? 아저씨 토크라며요. 그래서 웃기는 단어 가지고 자꾸 하는 토크가 아재 토크라며요. 뭐 재밌더라고 뭐 재밌더라고 남은 대로. 요즘 뭐 또 아나운서들이라든지 여기 MC들이 요즘 뭐예요? 아재 토크를 많이 이용해서 또 이야기하는 것도 많이 바꿔요. 그게 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 아재 토크. 미안해요. 아재 토크. 이러대요. 아주 재미있는 토크가 바로 아재 토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제일 뭐예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이야기해봐요. 요즘 또 이게 단축키가 많아서 무슨 소린지를 제대로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읽어봐요. 급박한 공공 그랬더니 뭐라 그래? 우리 민법 시간에 급박한 공공 이야기하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빠꿍 이러대. 빠꿍이 아니라 거꾸로 해봐요. 이거는 궁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급박한 궁박 그랬더니 뭐예요? 공공 그랬더니 빠꿍 이래 두 자로 완전 웃기죠. 그것도 일종의 아재 토크네요. 급박한 공공은 뭐다? 궁박을 바로 급박한 공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러면 궁박 그러면 어디에 보여요? 바로 반사의 질서와 관련돼서 하나의 유행. 백사죠. 법률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돼서 주관적 사유와 객관적 사유가 있죠. 그러면 주관적 사유라는 것은 뭐예요? 궁박, 경솔, 무감. 그때 궁박이 바로 급박한 공강을 이야기해요. 올해 뭐 103조와 관련돼서 반사의 질서, 유행과 관련돼서 아닌 것 출제했죠. 그러면 건저당과 관련돼서 그게 정답이 되셨네요. 아마 우리 수강생들은 나름대로 여기 여기 동영상 수강생들은 아마 우리 1차 교수님이 훌륭한 분들이니까 아마 1차는 거진 아마 살아서 돌아왔을 거예요. 제가 뭐 마지막 시간에 그랬죠. 시험 보기 전에. 전사하지 말고 꼭 살아오라는 거. 살아만 오시면 2차 교수님들이 또 아주 마음대로 잘 찍어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서로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입증 책임. 자, 입증이라는 단어는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 누가 입증을 하는가? 그러면 우리 소송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입증 책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숙지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1단계에서는 만약에 이제 우리 실체법에서 입증 책임이 나온다. 그러면 1단계는 뭐래요? 누가 유리한가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리한 쪽이 입증한다. 그래서 유리한 쪽이 입증한다. 누가 유리한 쪽? 그래서 유리한 쪽이 입증을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2단계는 뭐예요? 2단계는 뭐 쓸데없이 입증을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 없고 법조문 있는 대로 입증하면 돼요. 법조문대로 입증하라. 두 번째 포인트가 돼요. 3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3단계는 대표적으로 3단계는 추정받아. 추정받으면 뭐예요?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게 돼 있어요. 반대 당사자 입증. 자, 그러면 선의는 추정받죠. 그러면 선의는 추정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더라도 저는 선의로 추정받아. 그러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한 쪽이 입증하고 2단계는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고 3단계는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게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누가 증거 자료를 입증하는가? 당사자가 입증한다. 그러면 소송사건의 대표적인 당사자 변론주의고 법원이 입증한다. 직권 탄시주의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소송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죠. 소송의 경우는 변론주의가 적용된다. 툭 치면 당사자주의.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객관식 문제 풀이할 때 뭘 가지고 다니라 그래? 1차. 그래서 항상
자, 예전에는 뭐 요거 가지고 다니라니까 선생님 잔인해요. 그래서 망치 들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망치. 마음의 망치. 그래서 망치 너무 잔인해요. 그래서 요즘은 마음의 뽕망치를 가지고 다니라고 그러죠. 뽕망치. 자, 뽕망치. 그럼 변론주의를 툭 친다. 그럼 당사자가 툭 튀어나와야 돼. 한번 당사자 툭 지나야 돼. 그럼 당사자를 툭 치면 뭐예요? 바로 소송으로 툭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뭐예요? 문제풀이 하나의 맹점이, 정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진짜 이게 문제풀이가 정말 재미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뽕망치를 쥐고 다녀야 돼. 탁탁탁탁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우리 객관식으로 그러면 그 마음의 뽕망치가 뭐냐? 2차 과목에서 뭐냐? 바로 그게 목차야. 목차를 생각해야 뭐다 내용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목차라는 것은 뭐예요? 집이라는 거야. 집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해요? 바로 설계도가 필요해요. 저는 나중에 이제 집을 어떻게 줄 거냐? 저도 머릿속에 제 집은 이렇게 줄 거예요. 만약에 설계도는 요렇게 한번 져볼 생각이에요. 요렇게 져서 요렇게 삼각형으로 져서 설계도를 한번, 이것도 건축 사무실에 이야기하니까 충분히 되대. 땅만 넓으면. 그래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네, 나름대로. 그럼 요렇게 해서 뭐다 굴격을 형성해서 뭐예요? 여기에서 유리로 해서 차단망으로 해서 요 애들 방 여기서 나름대로 여기에서 우리가 뭐예요? 고정실 온실을 져서 나름대로 나무를 해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뭐 요즘은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요렇게 해서 요거 이제 요런 의미로 진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단도 많이 되고 햇빛이 들어오는 영향도 많이 받고 나름대로 뭐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아주 정서적으로 뭐다 윤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집을 생각은 요런 집이에요. 만약에 집을 진다면 저는 요렇게 삼각형 구조로 집을 한번 짓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다 나름대로 뭐예요? 하원을 좀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뭐예요? 요즘 뭐 옥탑방 해가지고 나름대로 많이 한다며. 그래서 여기 나름대로 이런 걸 서장.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 2차 과목에는 설계도가 필요해. 그 설계도가 바로 목차입니다. 목차. 그래서 목차의 중요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2차 과목에서는. 목차에 그러면서. 그러니까 목차를 딱 치면 목차가 툭툭툭툭 떨어져야 돼. 그럼 목차를 치면 목차를 탁탁탁 치면 뭐가 나와야 돼? 거기에 대한 뭐예요? 키워드가 작성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키워드가 작성이 되면 정확한 개념이 확보돼야 돼.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본능이 나올 수 있도록. 자, 비송사건 절차란 이렇게 이제 물음표가 바뀌면 사건관계 형성, 변경, 소멸에 대해서 국가가 후견적 입장에 개입하는 사건을 뭐라고 그런다? 바로 부동산 등기다. 나름대로 뭐 유가 원칙이겠죠. 나름대로 우리가 유가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의미가 이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측면이에요. 유가 원칙이면 자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쭉 적으면 그럼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라는 등기부라는 공적 정보에 뭐 하는 것 기록하는 것 그러면 기록을 어디에 하느냐 툭 치면 표제부를 툭 치면 사실이다. 갖고는 대표적으로 소유권이고 올고는 소유권 이해에 걸리다라는 게 옆에서 의미가 발생하게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설계도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절차 누가 증거자료를 입증하는가? 그러면 소송의 변론주의가 적용된다. 변론주의를 툭 치면 당사자가 튀어나와야 돼. 변론주의를 하면 소송자료 즉 사실의 증거의 수집 제출의 책임은 당사자에 맡기고 법원은 당사자가 수집한 제출의 소송자료만을 기준으로 제출한 모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원칙이 바로 변론주의가 돼. 대표적으로 소송주의가 되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비송사건의 경우 변론주의가 배제되고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며 직권탐지주의 툭치면 누가 직권탐지주의 툭치면 법원이야. 법원이 개시한다. 소송자료의 수집 제출 주도권의 책임을 당사자가 아닌 법원이 담당하는 소송 원칙을 바로 바로 비송주의 직권탐지주의라고 그럽니다. 비송사건 절차법 제11조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비송사건 절차의 당사자의 자백이나 의제 자백은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직권탐지주의에 대한 이제 조문 있는데 그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개주의와 비공개주의. 요거는 이제 절차상의 특질로서 3S라고 그랬어요. 3S. 그래서 3S. 뭐 요즘 뭐 우리 김동석 교수님은 이제 뭐 3저1고 요즘 3저1고라는 게 많이 나오죠. 많이 쓸 거야 아마. 자, 저라는 것은 저출산이죠. 그래서 저생산이 되죠. 저생산, 절출산, 저소득, 저출산. 자, 그 다음에 고라는 것은 1고, 고가 뭐예요?
고가 일고 고령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도입됐다 이야기를 많이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한국판 지금 사회는 3저 1고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서 또 한번 들어봤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3S다가 그러면 툭툭 치면 제 3S 3저가 아니라 3S 엄밀성, 신속성, 간이성. 그래서 절차의 장애 특징. 그러면 3S라는 것은 그러면 갤런트 시크릿, 그 다음에 비공개주의라는 거죠. 그러면 소송의 경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는 원칙적으로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돼. 공개제는. 그러면 비송 사건의 경우 변론을 열 것인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신문 역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법원은 예가 있어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반찬을 허가할 수 있다. 요즘 뭡니까? 요즘 뭐가? 극악무도한 범죄자는 뭐예요? 요즘 자 예전엔 뭐예요? 피해자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죠. 요즘 공개하잖아요. 그런 의도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약간의 아무리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것도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예요? 자 매스컴이나 보면 아무리 무각근도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인권은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죠. 뭐든지 그래요. 제가 요즘 괴로워요. 왜 괴로워요? 제가 이사를 갔거든요. 이사를 갔는데 공동주택을 간만에 평생 처음 살아봐요. 단독주택에서. 그래서 밑에 층에서 뭐예요? 폭 온다고 올라왔어요. 302호에서 저 집으로 올라왔어요. 요즘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소리 들어도 뭡니까? 잠이 그렇게 깊게 못 잔다라는 거예요. 일단 뭐라고 그래요? 잘못은 했으니까 일단 잘못됐습니다. 그건 뭐 앞으로 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왜 내 돈 내고 전세 사는데 네가 네가 뭐가 간섭인데 이러면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겠죠. 참 이제 험난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는 거에서 요즘은 이제 그러니까 이 소송과 관련돼서 소송은 왜 공개 비공개라는 겁니다. 공개죠. 비송에 대해서는 비공개라는 거야. 그래서 비공개지. 그러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예적 측면도 있다라는 거. 자, 판결의 기판력과 그 다음에 판결의 계력. 이거는 판결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재판의 효력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판결의 기판력, 소송, 기판력이 계력됐다, 비송이야.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해서 기판력이 인정되며 기판력이란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해서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기준으로서 그게 바로 구속력을 바로 기판력이라 해요. 그러면 간단하게 한다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바로 기판력입니다. 자, 즉 뒤에 동일 상황이 문제되면 당사는 그에 반해서 되풀이하여 이를 다룰 수 없으며 자 불가쟁이야. 더 이상 다툴 쟁자에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며 더 이상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불가반 아니면 불가변이라고 그러죠. 판단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불가쟁력, 불가변력 아니면 불가반력이라고 그래. 반장. 자, 비송과 관련돼서는 비송 사건 절차에 있어서 재판은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없다. 따라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당사자가 같은 내용의 신청을 다시 하는 것이 허용되면 법원도 본래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비송과 관련돼서는 기판력이 대표적으로 결혈되고 있다. 자, 기속력이라는 거예요. 기속력. 기속이라는 것은 항상 머릿속에 법률을 생각해 두세요. 법률. 자, 그러면 자 판결이니까 판결이 기속되느냐 안 되느냐. 소송은 기속돼야 되겠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비송, 소송이 아니니까 기속력이 결렬됐겠죠. 그럼 소송의 경우 판결이 일단 선고되어 성립되면 판결을 한 법원 자신도 이에 구속되며 판결을 처리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뭐라고 그런다? 판결의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자, 비송과 관련돼서 비송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기속력은 원칙적으로 뭐 된다? 배제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속력의 제한, 기판력과 기판력의 계력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소송은 엄격한 절차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엄격한 형식주의예요. 그런데 우리 비송은 3S라고 그랬죠. 시크릿, 비공개, 심플리, 신속, 그렇죠? 자, 스피들리 신속이죠. 그 다음에 심플리, 그 다음에 간이. 자, 발음이 좀 안 냈네요, 영어. 자, 간이주의. 비송사건 절차는 당사자 간에 전제라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 절차에 대해서 간이한 방식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비송사건 절차에 대해서 간이주의를 약속하라. 그러면 간이주의에 대해서 약속하라.
낙선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뭘로 잡아야 돼? 첫 번째. 자, 서술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서술에서 대표적 선생님 저는 서술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의를 잡아 나가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간이주의 특질. 그래서 간이주의의 특질로 이제 특징에 대해서 특징. 그러면 간이주의 특질에서 대표적으로 뭐하고 비교하는 게 좋아요? 자, 비송사건 절차와 비송사건 절차와 그다음에 비송사건 절차와 소송사건의 비교 관점 이렇게 해서 뭐 의미가 들어가 주는 것도 괜찮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 번째 결어라고 잡아주면 좋죠. 그래서 만약에 약속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여러 문제의 특질에 대해서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미리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간이주의 그러면 간이주의가 반영된 대표적 규정들이 어떤 거냐? 신문은 공개하지 않는다. 비공개. 빨리 해야 되겠죠. 그렇죠. 공개주의. 공개하지 않는다. 이번에 법원 사무관 등은 정인 또는 감정인의 실무에 대해서 반드시 조서를 작성하고 기타의 신문에 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조서를 작성해야 되며 자, 3번의 재판의 원본에는 원본입니다. 판사가 서명 날인합니다. 원본. 우리가 이제 원본에 대한 복사본이 있죠. 거기에 정본, 복사본이 있죠. 그러나 신청 또는 조서의 재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이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원본에 가름할 수 있다. 이 서명 날인은 기명 날인으로 뭐예요?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원본, 정본. 정본은 원본에 대한 복사본이고 법원이 날인이 있는 게 바로 정본이 되죠. 그래서 정본은 대표적으로 원본에 대한 복사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4번의 재판은 범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유를 묻지 아니하고 결정을 한다. 그래서 이유를 붙이는 결정 외워야 되고 원칙은 결정입니다. 결정, 이유를 붙이지 않는 그러면 이유를 붙이는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거예요? 바로 대표적으로 이의 신청에 대해서 그렇죠. 사건이 중대한 사항일 때 돈과 관련된 것은 바로 뭐의 이유를 붙여야 되겠죠. 우리 암기 기본서에서 아마 우리 많이 들어서 이 암기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재판의 본질은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을 하며 그러나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는 민사소송법 규정에서 예사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간이주의가 반영된 대표적 개념 꼭 조문을 안 해오더라도 1번부터 5번까지가 요거 간이주의의 한 뭐예요? 하는 이념을 반영한 것들이라고 한번 숙지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54페이지 7번 기타의 비교가 있어요. 자, 소송입니다. 사실 증명은 엄격한 증명. 그래서 엄격한 형식주의라고 그래서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소송을 처리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변론을 열어 판결 형식으로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비송은 사실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비송 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임의적 변론이 원칙이며 종국 재판도 뭐의 결정 형식으로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비송 사건 절차법에 이제 도입을 했어요. 자, 도입을 하겠어요. 자, 도입을 했다면 일단 비송 사건의 의의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 있죠. 비송 사건의 절차의 의의를 약술하라. 그러면 첫 번째 설러서 첫 번째 이제 의의. 그러면 강의의 비송 사건이 뭐고, 그 다음에 협의의 비송 사건이 뭔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송 사건과 소송 사건의 모찰적 비교 관점에서 대상설이 바로 뭐예요? 다수설이라는 거. 사인 간의 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게 대상설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사인 간의 국가 간에서 국가가 흑연적 개입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비송이다라는 거. 그러면 대표적으로 민사행정설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민사행정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거는 우리가 행정집행설, 민사행정설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게 행정사법의 행정사법. 행정사 시험에 바로 비송사건 절차의 시험에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우리 어디에서 말씀드렸어요? 대표적으로 자,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51페이지 민사행정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송사건의 특질. 여기에 대해서는 이 비송사건의 특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비송사건 절차법을 전반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의 의미를 잡아줘야 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항상 시나리오를 작성하라.
논하시오 논술 문제와 약술 문제, 약술 문제 각각 파트별로 따로 한번 생각하면서 샘플 답안을 구성하는 것. 그러면 절차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게시. 그 다음에 심판의 대상과 범위.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종료, 엔딩 이렇게 해서 절차의 주도권. 누가 증거 자료를 입증하는가? 누가 세 번째 절차의 특징은 뭔가? 재판의 효력은 대표적으로 판결의 기성력은 판결의 기판력은 있다. 서정은. 자, 대표적으로 판결의 기판력이 없는 게 비상, 그렇죠? 기성력과 관련돼서 우리 민사 소송과 관련돼서는 기판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있죠. 기성력과 관련돼서 엄격하고 우리 이제 민사 비성의 상사 비성이 비성 사건이죠. 대표적으로 비성 사건에 대해서는 뭐예요? 기성력이 제한되고 있다는, 결여되고 있다는 거. 그 의미를 잡아준다면 우리 비성 사건 절차과 관련돼서 이제 하나씩 기초를 단계를 들어가야 돼. 이제 우리 시험 1차도 합격했고 그러면 뭐예요? 1차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2차를 올라가 줘야 됩니다. 여기 2차에 올라가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나름대로 고생 끝이죠. 고생 끝.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행정사 실무법과 관련돼서 행정사법 아주 쉬워요. 나름대로 해주면 일단 첫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러면 2차 계단을 올라갔죠. 2차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게 바로 비성사건 절차법이 돼요. 비성사건 절차법도 이제 하도 길어요. 너무 길어서 약간의 계단을 하나씩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 계단을 올라가는 게 비성사건의 의의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치고 올라가니까 비성사건의 특질. 그럼 여기 특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있는가? 법원에 누가 있는가? 자, 그래서 뭐예요? 법원 사무관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배울 바로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서 이것도 행정사 실무법에서 행정심판법과 관련돼서 이미 우리 간접적으로 출제가 됐죠. 이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서 약속하라 이렇게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척과 기피 회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항상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배운 거에 대해서 저희가 모범 샘플 시나리오를 꼭 작성하면서 우리가 2차 준비를 철저하게 해둬야 됩니다. 1차가 살아왔으니까 2차도 반드시 합격해야 되겠죠. 우리 여기 동강 수강생들은 아니면 우리 형님, 누님, 동생들은 모두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 행정사 실무법 저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행정사 실무법 때문에 떨어진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하여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이 많이 더워요. 건강관리하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지금까지 강의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